두 번째 서세동점, 19세기 기계화 시대가 될 무렵에 우리 이 땅은 아마 일본 두둑에 의해 파헤쳐지기 시작을 했어. 그게 그 한일합병인 것이고, 또 일제 36년의 치욕의 세월을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일제 36년의 치욕의 세월은 이 뿌리가, 토양이 오염될 대로 오염이 되어 버렸어. 그래서 오염된 걸 고치기 위하려면 어떻게 돼? 뒤집어 놔야지. 그 역할을 한 게 일본 두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최고로 먼저 19세기부터 육색 문명을 서구 열강으로부터 받아왔지. 그 태평양은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이 장족의 발전을 구하면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어. 세계 1차 대전의 급힌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세계 1차 대전은 동방에 상계국이 있는데 그 상계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기 위해 전쟁이 일어났지. 거대 중국은 거대만 했지. 어떠한 주체적인 사고의 에너지가 없어갖고 노상전만 나잖아. 아편전쟁에 지고. 모든 전쟁에 질 수밖에 없어요. 인구는 거대한데. 이게 핵심 몸통 중국의 본질이에요. 지중해 본질.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그거는 이제 그 대동아전쟁이라고 그러고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러죠. 가지에서 두둑가지의 하늘길을 열리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갖고 뿌리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뿌리가 보여짐으로 인해 갖고 서양의 육색 물질 문명이 도둑을 통해 갖고 이 땅 뿌리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세계 2차 대전인 것이죠. 이거는 지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천부경에는 써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또 무엇이 있냐면 정확하게 36년 만에 횟수로 1945년 해방을 맞았다고 그러죠. 광복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해방이 찾아왔고 광복이 찾아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일제 36년을 그들에게 힘이 없어 당해야 했던가, 정녕 그들이 물러났다고 해서 해방이 왔던가를, 광복이 왔던가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 뿌리의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뿌리의 에너지를 생성시킬 때만이 광복이 찾아왔다, 해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뿌리의 에너지 정신량, 화합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질 못했기 때문에 뿌리의 광복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툭 하면 핵심 몸통, 가해의 몸통도 뚝방 겁박이나 주잖아. 그럼 우리는 거기에 오공을 지른다고. 또 겁박 주지 마세요 해갖고 사이좋게 지낼 것 같으면 해양 세력 미국이 와서 또 겁박을 지르잖아. 이게 해방이 왔다 생각하십니까? 이 정신량을 창출하기 위해 우리는 두둑강정기라고 그러죠. 36년 동안의 뿌리의 토양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바꾸는 동안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갖고 여기는 숱한 서양의 육생의 에너지가 이 토양에 묻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동족상쟁 6.25 이는 말 그대로 일제강점기를 통해 갖고 그 1차적인 수구 세력을 쓸어내기 위한, 그렇게 뿌리의 큰 토양을 아로 새기지 못할 그러한 수구 세력은 일제강점기로 쓸어버리고 동족상쟁 6.25로 인해 나머지 수구 세력을 갈라놨어요. 결국은 중심잡이 질량을 잡아놨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다시 3차 업그레이드 시대가 찾아왔어요. 육색물질 문명.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서 태어난 베이비 부모 이 세대는 어떠한 수식어를 써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세대예요. 이 세대가 받아온 사주는 어마무시해. 받아온 사주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노력을 내도 세계 4인이 5인이 없는 것 중에 올라가는 것이지,
이러한 기운을 받아오지 않았다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만 안주했지.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국제정서를 하면은 뭐 지정학적으로 뭐 그 열강 세력 가운데 있는 조그만 힘없는 민족이라고 하지만 한번 보세요. 세상은 이유 있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 태어났고, 너는 이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태어났고, 우리 도반님과 저와는 이유 있게 만나서 이러한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유가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뿌리를 쫓아가 보면 그에 정당한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육생의 기본금을 줬을 때 우리는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 하도록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육생의 기본금 자리에도 올라가기 전에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를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못 받습니다. 나만 손해봅니다. 내가 이 공부를 가리키는 것은 죽어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줄 때가 반드시 문제가 있으니 그 사항을 반드시 뒤돌아보라고 그랬어. 나는 죽어도 받지 못한 그 결과를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못하면 심의 논리로서 당하는 자는 항상 당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세계 1차, 2차 대전, 일제 36년과 해방과 동족상쟁 6.25를 통해 뿌리의 토양이 모두 바뀌어갔고, 이 토양을 일구고 심은 씨앗이 바로 베이비부머라는 얘기고, 이 베이비부머가 오늘날에 육생 물질, 육생 경제에 걸쭉하게 일으켰는데 이거를 쓸 줄 몰라. 다음을 다 할지 모른단 말이야. 뿌리에서 이런 엄청난 육생 물질 경제의 수확을 이루었는데 이 쓰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통과 핵심 몸통과 가의 몸통은 전쟁과 코로나로 홍역을 치르고 있고, 또 이들이 홍역을 치르다 보니까 그 너머 핵심 몸통 히말라야 산맥 넘어 천산산맥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무지무지 힘들단 말이야. 핵심 몸통 이 러시아 이쪽으로 가면 서방 국가들이 이 러시아로 인해 갖고 풍요 속의 빈곤을 얻잖아. 내가 굶지 않을까? 내가 굶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대삼합육생 7, 8, 9는 우리가 일시무실 이 탐라만상에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그리고 이 죄수복을 입고 또 태어날 때 생년월일도 주고 또 그 부모가 이름까지 걸쭉하게 지어주잖아. 재수번호와 재수명까지. 이것을 언제 어떻게 벗어 던질까? 그렇다고 내가 이 세상을 버리고 저승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너의 멍에는 여전히 남아있어. 뭘로 남아있냐? 공적이 얼마만큼 쌓여져 있느냐. 그로 인해 너희가 세상을 버리고 얼마만큼 높은 위계에 서 있느냐. 높은 위계에 서면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얕은 위계에 서면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야.